수급으로 인한 좀 삐걱대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그 보시면 제가 이 얘기도 이틀 전부터 했죠. 미결제가 빠지고 있어요. 미결제가 빠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죠? 그 이날부터 외국인들이 콜 매도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틀 전부터. 전형적으로 속도 조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속도 조절이. 하지만 이를 유동성으로 받쳐내고 있는 뭐 이런 상태다. 맞습니다. 예, 잘 보셨네요. 이 상승갭도 아직 안 메꾸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게 외국인들이 8조를 때리는데 개인들이 사가면서 이걸 다 받아내고 있어요. 이 위에서. 대단한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수급이죠. 수급이고. 아, 이쪽 이제 되네요. 예. 이쪽도 반갑습니다. 예, 한국경제 지금 열려 있네요. 그 10시 시간에 제대로 들으시려면 제 방송을 먼저 들어오십시오. 제 개인 유튜브를 먼저 들어오세요. 거기서는 10시 정각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자, 종목들 섹터들 한번 볼까요? 일단요, 오늘 강한 섹터가 몇 개 있죠. 로봇,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것들이 좀 오늘 강해요. 그럼 반도체는 약하냐? 그렇지 않아요. 반도체 저점 매수세도 계속 있다라고 봐야 돼요. 반도체에 대한. 소부장은 올라가는 것들은 또 올라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심택인 것 같은데, 와, 이 무겁던 심택, 야, 프로텍도 언제 또 이렇게 올라가냐? 이 무겁던 심택이 10%가 올라갑니다. 오늘 반도체 좀 조정받는 와중에도 어마무시하네요 진짜. 그리고 지금 반도체, 야, 하나마이크론 이거 다 돌렸네. 그러니까 확실히 반도체가 저점 매수세가 있어요. 반도체를 저점에 사려는, 떨어지면 사려는 수급들이 계속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래서 떨어질 때가 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심택이 진짜 쓰네. 심택이. 우리가 여기서 그 느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심택이 사실은 기판이지만 기판 같지도 않은, 이상하게 안 움직이던 주식이잖아요. 영원히 그런 건 없어요. 보면 여기서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이때 기판주들 다 좋았는데, 근데 결국은 한번 가니까 세게 가네요. 결국은.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 한번 볼게요. 로봇주는 저는 사실 최근에 로봇주를 좀 많이 샀었기 때문에 한 종목은 익절을 했고요. 이제 오늘 한 종목은 익절을 했고, 사실 어제도 로봇주를 샀어요. 어제도 로봇주를 샀고 그냥 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칩스가 뭐야? 텔레칩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침부터 셌잖아요. 텔레칩스는. 이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자, 그렇고 14,000을 다녀온 게 뭐예요? 칩스? 칩스의 미디어? 이게 왜요? 이게 진짜 웃긴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통합 차트를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차트가. 어? 이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 차트 이게 뭡니까, 이게? NXT가 이게 이상한 골 때리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호가가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 몇 주 거래됐어요? 한 주 거래되네, 한 주. 한 주 가지고 한 주 가지고 차트를 이렇게 왜곡을 시키니까 제가 이래서 이쪽 KRX 차트를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 지금 봤네 심지어. 칩셋 미디어인데 NXT로 보면 차트가 이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한 주 거래됐다는 거. KRX로 와야죠.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이런 걸로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요. 만두도 좋네.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로봇주 자동차도 좋죠 지금. 자동차. 네, 자동차도 좋아요. 야, 오토에버 봐라. 미쳤네. 현대 오토에버. 오늘 제대로 올라가네요. 와. 자, 그리고요. 바이오 한번 봅시다. 바이오는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가 진짜 좋거든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17%까지 갔었네요. 그 어제 장 초반에 잠깐 바이오의 강세를 이끌었던 게 티슈진하고 에이프릴 바이오잖아요. 그 두 개가 셉니다. 티슈진 신고가예요. 와, 이 와중에 신고가네. 이 와중에 바이오가 이렇게 어려운데 티슈진은 신고가를 갔네요. 이게 목표가를 2배로 올려버렸어요. 목표가를. LG CNS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로봇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로봇 섹터가 움직인 지가 좀 됐나요? 이제 막 움직이고 있죠. 로봇 섹터는. 이제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직은 주변주로 확산되는 국면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번에 앞전에 로봇주들이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갔냐면 이제 노란 봉투인가 뭔가 이거 노란 봉투법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부품주들 액추에이터 주식들 올라가고 액추에이터 주식들 올라가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총 작은 스몰캡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다 어떻게 되죠? 이러다가 이제 자동차주들도 자동차도 로봇이다 이러면서 가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거 예전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스마트폰도 이게 대표적인 제조업이잖아요. 이쪽 핸드셋 기업들 이런 것도 저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 로봇과 연결되는 종목들이 꽤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일단 출발이 뭐죠? 노조예요. 노조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노조 Y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출발이 이렇거든요. 지금은 과거로 치자면 로봇주 움직이던 초기의 모습이 초기의 모습이라 아직은 이렇게 확산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LG CNS다. LG CNS 같은 거는 사실은 로봇주로 만약에 보기 위해서는 좀 주변주에 가까워요. 핵심주라고 보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인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LG CNS나 이런 것들. 이제 이게 이 로봇 섹터의 강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원래 가장 기본은 자 로봇 좀 볼까요? 원래 가장 기본은 대형주 위주로 먼저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오늘 센 거 한번 볼게요. 10% 가까이 올라가는 거. SJG 세종, 이거 뭐야? 세종 기업이잖아. SJG 세종이 좀 세고요, 오늘. 현대 무벡스 세고요. 그쵸? 현대 무벡스. 로보티즈. 예, 로보티즈 셉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지금 10% 이상 올라간 거 딱 4개거든요, 제 눈에는. SJG 세종.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무벡스 딱 이렇잖아요. 어때요? 다 시총이 커요. 시총이 큰 대표 주식들이라고요, 전부. 무벡스도 시총 커요. 이거 시총 4조입니다, 지금. 시총이 4조예요. 어제는 로봇주들이 아지넥스텍, 이렌시스, 이런 조그만 애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한 섹터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좀 연속성을 가지려면 큰 종목들, 대표주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로봇주의 강세를 예상을 했다면 뭐 지금은 딱 그거예요. 제가 어제 TV 방송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TV 방송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파동으로 치면 초기 파동이거든요. 대표주를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대표주들은 차트를 보면 대부분 신고가 갱신이 얼마 남지 않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분할을 하는 거죠. 1. 로봇주를 공략할 때 일단 대표주를 사는 거고, 2. 바닥에서 돌리는 이제 소형주들은 사두는 거예요. 사두는 거. 대표주는 지금 바로 매매 붙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나눠서 보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익 실현한 건 이익 실현 했으니까 SPG를 일단 이익 실현을 했어요. SPG를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때 샀어요. 이때 4월 24일인가 이때 사가지고 이미 절반 익절을 해놨는데 좀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다시 올라가서 이제 얘는 일단 이익 실현을 했고, 딴 것보다 로봇주가 너무 많아서 이익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로보티즈를 샀어요. 왜 샀겠습니까? 대표주. 전 로봇주 올라갈 때 됐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로보티즈를 어제 샀는데, 일단 이런 거는 조금 더 봐도 돼요. 좀 더 봐도 되고. 아이고, 난 슈어 샀는데 오토.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오토에버만 가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근데 슈어도 좋긴 한데 오토에버만 갑니다 지금. 얘도 대표주잖아요. 자, 그렇고요. 여튼 그래서 이제 로봇주는 일단 접근을 대표주 위주로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몰캡들을 첨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지금 10시밖에 안 됐잖아요. 장 막판까지 이러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로봇주는 이미 한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는 로봇하고 바이오의 차이는 뭐냐면, 세 개 다 샀는데 뭐가 갈지 몰라서요. 잘하셨어요. 로보티즈, 레인보우, SPG 딱 대표주를 사신 거잖아요. 셋 다 올라가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일단 로봇주는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5월에 누구나 아는, 뻔히 아는 지금 반도체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아예? 반도체가 대장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응? 반도체가 대장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 반도체가 대장이에요. 누구나 아는. 올해 누구나 뻔히 아는 반도체는 대장. 근데 이제 로봇하고 바이오는 낙폭과대 종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로봇 바이오가 5월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얘네가 차이가 지금 뭐가 차이가 있냐면, 로봇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초에 머리를 들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이오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바이오는 좀 특이한 거는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로봇에서도 고형 같은 게 신고가를 갔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신고가를 갔었는데, 잠깐만요. 여기까지 아직 어렵구나. 잠시만요. 예, 정회원분들 문자 확인하시고, 예, 딴 거 얘기할게요. 정회원분들 문자 확인하시고, 아, 오늘 그리고 문자반은 아직 매수를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오늘 오전에 사실 이제 한 종목을 입절을 하고, 한 종목을 단기로 들어가고, 한 종목을 담기 시작을 했거든요. 더 빠질 거 각오하고, 담기 시작하는 건 빠질 거 각오하고 담는 거고, 이제 단기로 들어가는 건 바로 올라갈 것 같아서 단기로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건데, 예. 문자반 종목은 아직 안 했습니다. 문자반 종목까지는 아직은 안 했는데 하긴 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시고. 아, 그리고 문자반 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제가 회원방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자반은 얘기를 제가 못하니까요. 제가 처음에 주는 가격이 항상 있어요. 종가 기준 비중을 축소하라는 종목이 있고, 어느 가격을 깨면. 그런 걸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매매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연속적으로 계속 또 새로운 종목이 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게 가능해지니까, 그거 꼭 지키시고, 티슈즈는, 예, 그쵸. 제가 지금 고형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형 같은 게 이제 신고가를 갔었듯이, 바이오도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티슈진. 이게 대표적이죠. 티슈진. 이것도 어제 회원방송에, 니가캠도 차트가 이뻐요. 보세요. 보세요. 차트 이쁘죠? 그냥 추세 따라가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럴까요? 좀 담아갈 수 있는 유형의 주식을 드릴까요? 이런 건 추세 따라가잖아요, 지금. 얘도 차트가 사실 이쁜 거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보시면, 에이프릴바이오는 뭐, 예. 야, 근데 예전에는 신한증권의 엄에너리 바이오에서는 파괴력이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확실히. 위해주 에너리, 확실히 시장에서 파급력이 있는 것 같아요. 목표가 그냥 별거 없죠. 목표가 2배 정도로 올려놓고 리포 쓰고 나니까 그냥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티슈지는 아예 신고가를 갖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따라가고 있어요. 목표가를 엄청 높게 잡아놨더라고요. 알지노믹스도 오늘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우선순위로 보자면 지금은 딱 이렇습니다. 로봇은 이미 한번 머리를 드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파동이 사실 나올 수 있어 보이고, 바이오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건 있죠. 예를 들면 로봇 한번 봅시다. SPG 한번 볼까요? 로보티즈 한번 봅시다.
사실은 이럴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혹은 이것도 좀 머리를 들었네. 내가 이럴 때 살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더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렇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럴 때는 사기가 쉽진 않아요. 물론 뭐 이렇게 저점이 올라온다 이런 계산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럴 땐 사실 쉽진 않고 거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럴 때는 사기가 이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게 된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럴 때. 근데 이렇게 이럴 때 사던가 이럴 때 사던가 해야 되는 건데 어? 이럴 때 사던가 이럴 때 사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쭉쭉쭉 가버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더 탄력을 받더라도 사실은 이 밑에서 산 거랑은 뭐 완전 다르잖아요. 여기 23만원이 여기 33만원인데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딱 이래요. 바이오가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언제 움직일지 여러분들은 사자마자 움직이길 원하잖아요. 그게 좀 애매한 거지. 바이오가 딱 이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가시성은 나도 확신을 못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은 이미 시작이 됐다. 당연히 로봇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 예. 제가 어제 TV 방송에서도 그래서 로봇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바이오도 좀 저는 희망이 보입니다. 왜? 신고가 가는 거가 나오고 추세 타고 가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 하나씩 나오면 이제 흡사 이제 로봇주 올라오는 것처럼 이제 올라올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엄마 친구 딸이 툴젠에 다녀. 툴젠이 뭐 있어요? 오 야야야야. 어이구야. 오토에버 미쳤네요. 그렇지. 상승배열까지는 좀 가자. 가자. 야, 현대오토를 샀어야 돼. 그 회원분들 문자 확인하시고 정회원분들 예 저희는 뭐 슈어 이 정도 먹고 팔시죠. 예 슈어소프트 다 익절할게요. 아 근데 오토웨버를 샀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다. 오토웨버도 아침에 살 수 있었는데 아유 까비. 제가 약간 슈어소프트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슈어소프트를 샀는데 됐어요 뭐 이 정도. 오늘 아침에 산 게 이제 슈어소프트고요. 이제 이건 단타용으로 샀던 거고 그 담을 생각을 하고 사는 건 제가 반도체를 사실 샀어요. 반도체 쪽을 담으려고 샀고 로봇주가 하도 많아서 SPG 아까 얘기했죠. 로봇주 익절했고 일단 그렇게 매매를 했는데 지금 단기로 들어간 건 일단 다 익절하고 나오고 딴 것도 합시다. 이따가 딴 것도 하도록 하고 하기 앞서서 일단 문자반 같이 할 거나 먼저 일단 사실 골라는 놨는데 더 좋은 게 있을까봐 제가 조금 찾고 있어요. 그건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만도도 좋다. 만도 그냥 쉽게 매매하시려면 반도체가 맞기는 해요. 이러나 저러나. 근데 현대차요? 현대차는 아직 본격적으로 안 가지 않았나? 더 가야 되지 않나요? 현대차는? 예, 전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야, 오늘 세구나. 이게 얼마 전에 데자뷰 같은데 이게 뭐냐면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런 일 있지 않았나요? 어떤 일이냐면 전자닉스가 빠지는 날 현대차가 오른 날 한번 제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전자닉스가 잘 가다가 하루 빠진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 현대차가 갔어요. 제가 그날 밤에 TV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TV 방송에서도 한 것 같은 게, 시장에 지금 메인스트림에 있는 수급이 지수를 빼기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지수를 빼기 싫어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왜냐면 전자닉스 다음에 현대차잖아요. 현대차 기아. 얼마나 지수를 빼기가 싫으면 전자닉스 빠질 때는 또 자동차로 또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이 얼마 전에도 한번 이랬던 걸로 제가 한번 날짜를 볼까요? 딱 그런 흐름이 한번 있었어요. 이날인가? 이날은 아니, 더 옛날일 텐데. 4월 16일인가? 아닌데, 16일 아니고. 아무튼 이날인가?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좀 강한데요. 시장을 빼기를 싫어합니다, 지금.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가면 인버스 가지고 얘기가 되게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인버스는 언제 탈출할 수 있나요? 뭐 이러면서. 요즘 인버스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지옥이나 다름없죠, 이게. 10배가 빠졌어요, 10배. 10배가 뭐야.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수는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수는 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코스닥이 대략 1500에서 한 1800은 갈 것 같고요, 저는. 거래소는 9000에서 만은 갈 것 같아요. 1500 얘기를 자꾸 했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하단이 1500이에요, 사실. 올라가는 하단이. 전 이 정도까지 목표가 잡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고 지수를 보면, 지금 거래소가 이미 7500이잖아요. 7400, 500. 나중을 봤을 때는 확실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코스닥이 먹을 게 많죠. 심지어 코스닥이 1800까지 갈 수 있는 레벨로 가버리면 지수가 50% 간다는 얘기거든요. 코스닥이 지수가 50%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서. 여튼 그렇습니다. 저기에 대한 그래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먹을 룸이 크니까. 그리고 거래소가요, 이거 10,000포인트 가봐야 전자닉스가 더 땡겨버리면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도 하락 종목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어제나 그저께보단 좀 덜하네. 오늘도 하락 종목이 많기는 합니다. 거래소 볼까요? 예.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율 한번 보세요. 상승이 많았던 게 4월 29일. 그쵸? 오히려 4월달이 그러네. 4월 27일. 4월달은 전반적으로 상승이 많았던 날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근데 지금 5월달 들어서 오히려 지수는 더 세게 가버렸는데, 하락 종목이 많잖아요. 지수는 더 세게 가버렸는데. 이런 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지수만 올려놨는데요.
여튼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니까 너무 전자닉스 이러지 마세요. 전자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내비둬야 되지만 뭐 그것만 꼭 답은 아니라는 거. 아, 자동차주. 그랬구나. 자동차주에 크게 고민을 하거나 뭐 엄청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단 오히려 전 자율주행에 관심이 더 있어요. 자율주행 관심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 대형주에서 너 하나만 사 이러면은 제 1번이 뭘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많이 올라서도 아니에요. 전 1번은 현대오토웨브 무조건. 1번은 현대오토웨브고, 그럼 대형주에서 제 2번이 뭘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대형주에서, 자동차 대형주에서, 그냥 현대오토웨브 빼고 제가 최선호 하는 게 뭘까요? 현대차 기아는 아니에요, 일단. 저는. 그, 슈어는 대형주가 아니잖아요. 슈어는 이제 스몰캡에서 제가 최선호하는 건 슈어가 맞아요. 근데 얘는 대형주가 아니잖아요. 다양한 게 나오는데 답이 나왔다. 만도입니다. 예. 1번 오토에버, 2번 만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수 자동차를 별로 선호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만도는 로봇으로 봐줘야 되고 오토에버는 자율주행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1번 오토에버, 2번 만도. 대형주 좋아하신다면. 소형주, 슈어소프트. 근데 저번에 누군가가 그랬지. 한 종목만 더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죠? SOS. 여기까지만 봅니다. 뭐 기타도 보는데 그리고 나는 반도체 묻은 게 좋은데 텔레칩스나 칩셋 미디어입니다. 텔레칩스나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는 실적이 잘 나와서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하여튼 저는 이제 슈어는 근데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됩니다. 저도 또 떨어지면 살 겁니다. 떨어지면 또 살 건데 이제부터 움직임이 이거 SOS랩도 비슷해요 보니까. 이제부터 움직임이 바닥에서 돌리기 시작했으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샀다 팔았다 하면서 보면 되고. TJ SPC 우린 PTS. 야, 우린 PTS가 잘 가네. 걔는 어제도 움직였었는데. PIM 사면. 자, 그렇고 다른 섹터들도 한번 볼까요? 네, 칩셋 미디어는 갈 거예요. 아까 차트 이상한 거 이런 건 개념치 마시고, 그지 같은 이 NXT 제도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이거 한 주 거래됐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에 너무 개념치 마시고, 오히려 저점 확인했네. 예. 아침에 저점 확인하고 장대 양봉이 나왔네요. 장대 양봉이 나왔네. 네, 지금 11선 타고 움직이고 있네요. 유리기판 봐야죠, 이제. SKC, 왜요? 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10% 빠졌네요. 봅시다. 근데 SKC, 내가 이거 어제 어떤 분이, 회원분이구나. 회원분이 여쭤봐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해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18, 19만원 선에서 저 같으면 팔고 다시 볼 것 같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 19만 5천원, 월봉 18만원대. 어제 18만원대 진입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정도면 일단, 사실 이런 데서는 이제 한번 돌파를 하더라도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오늘 10%가 빠졌어. 근데, 이게 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이만큼 빠졌는데, 이게 급락하는 건가?
10% 빠진 것만 보면 급락한 애지만 차트 보면 이게 급락을 하는 건가요? 그닥? 예. 저렇게 빠지는 건 뭐 악재가 있냐고요? 아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뭐 올라간 거에 떨어지는 게 얼마나 된다고요? 올라간 거에 떨어지는 게 얼마나 된다고 이게 무슨 뭐 10% 빠진다고 이게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거예요? 자,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거면 거래가 터져야겠죠. 오늘 거래가 왜 이래? 근데 그냥 차익 실현이죠, 이런 거는. 그냥 차익 실현이에요. 저 같으면 추가 하락 나오면 오히려 매수해요, 저는. 이런 거. 다른 유지기판이 뭐가 가요? 아니, 올라가는 것만 보고. 유리기판 대부분이 빠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것만 탁 집어서 보고, 다른 유리기판은 가는데, SKC는 빠지네요. 이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솔직해집시다. 다른 유리기판이 뭐가 가요, 지금? 아, 뭐, 한빛레이저랑 PI 요거 플러스라고요? 에이, 빠지는 게 더 많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빠지는 게 더 많구만. SKC가 제일 셌고 그 중에 HB 테크놀로지 간다고 다른 유리기판이 가는 겁니까? 세긴 세네. 그, 야, 토모큐브 잘 팔았어요, 진짜. 토모큐브가 다 내려왔는데, 야, 저 이제부터 이제 슬슬 어디서 사야 되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여기서 팔았거든요. 운이 좋았네. 얘도 유리기판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오늘 다 빠져요. 웬만한 것들은. 유리기판, 근데 유리기판은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CPO, 그, 광통신 관련돼서, 유리기판도 그 내러티브에 섞일 것으로 지금 저는 판단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유리기판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워낙 최근에 좀 강했잖아요. 하루 이틀 조정받는 거 보면서, 타이밍 잡으면 딱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유리기판. 일단 오늘 빠진다고 덥석 사기보다는 하루 이틀 봐가면서 타이밍 한번 재볼 생각이고, 아직 유리기판주를 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와, 무벡스 23%네. 바이오 얘기를 했는데, 참, 오늘의 바이오 시황이요. 문자반 보유 종목 중엔 없죠. 문자반에서 나인테크인가 그게 유리기판 관련주였는데, 제가 이거 익절을 하라고 다 했던 거라 아마 보유 종목에는 없을 거고요. 얘는 차트가 계속 올라오긴 하네요. 저희 이때인가 매매했던 것 같은데. 유리기판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되면 사겠죠. 아, 하나 있다. 하나 있어요. 최근에 산 바이오.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최근에 산 바이오 스몰캡 하나 있는데 그거 유리기판 관련이 있어요. 유리기판 인프라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바이오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바이오, 그러니까 제가 뭐 주기적으로 오늘의 바이오 시황을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바이오는 5월에 갈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좀 비슷한 게 로봇인데, 로봇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로봇이 지금 먼저 움직이는 분위기가 맞아요. 왜냐면 로봇은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형태가 이미 지난주 초에 있었어요, 한번. 바이오는 아직 그 모습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바이오는 지금 어떤 단계냐면 일부 종목들이 가는 단계예요. 예를 들면 티슈신 같은 거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대표주라고 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리가켄 바이오, 예, 하단부에서 돌렸잖아요. 그리고
뭐 에이프릴 바이오. 근데 얘네가 공통점이 지금 전부 보고서가 나온 기업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고서 빨이라서 조금 그게 애매한 거기는 한데 일단 돌리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에 뭐 추가로 보자면 제가 다 좋게 보던 종목들이잖아요. 티슈진, 에이프릴 바이오, 오름 테라퓨틱, 알지노믹스, D&D 파마텍. 이거 다 제가 좋게 보는 애들이거든요. 올릭스도 전 좋게 봐요. 근데 올릭스도 오늘 좀 센데, 이런 것들 두루두루 좋다고 보는데, 보로노이도 좋죠. 보로노이도 좋고. 근데 알지노믹스 한번 차트 볼까요? 이거 좀 오늘 올라오지만 얘도 지금 차트가 이게 뭐 만들어진 차트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약간 이렇다고요 지금. 그래서 바이오 로봇 중에 더 선호되는 건 현재 기준으로는 로봇이 맞는데 바이오가 나중에 봤을 땐 지금 구간이 더 가성비가 나오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죠. 아직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한 다음에 들어가면 그거 자체는 조금 비싸게 산다라는 거잖아요. 얘는 이런 식의 차트네요. 알지노믹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잖아요. 이런 형태, 약간 쐐기형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전에 여기 이게 좀 발전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역헤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아직은 진행형이니까, 근데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제일 무난한 거, 그러니까 이제 무난하고 안 무난하고를 결국은 주가 움직임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제일 무난한 거는 티슈진하고 에이프릴이거든요. 저는 기준이. 티슈진, 에이프릴, 이게 좀 제일 무난해 보이는 바이오고, 올릭스도 무난해요. 네, 올릭스 리가캠도 무난하죠, 물론. 그리고 저점에서 제일 끼가 있을 법한 건 저는 오름테라랑 알지노거든요. 저는 오름테라 아니면 알지노가 오름테라는 이 패턴이었다. 바닥에서 이렇게 채널링 되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제가 본 패턴이냐면 티움바이오에서 제가 딱 봤던 그 패턴이랑 똑같아요. 볼게요. 티움바이오 실제 매매도 했던 종목이고 지금은 저 위에 가 있는데 이때 봤던 패턴하고 똑같다는 거지. 이때 전쟁 때문에 잠깐 뺀 거고 티움바이오가 이때 바이오가 그닥 좋지도 못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혼자 이렇게 움직이길래 이거 뭐 있네, 요거 한번 뚫어가지고 각도 세우면서 한번 가겠네 해서 들어갔던 종목이고 실제 각도를 세우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끼를 기대해 볼 만한 건 오름테라나 알지노가 저는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알지노도 지금 이게 움직이는 거 봐서는 이게 뭐야 이럴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뭐 움직이고 나면 야 역헤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었구나 가 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꺾일 수도 있죠. 주식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정황상 바이오가 돌릴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알지노 같은 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움직임이 꽤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슈어 VI에요. 예. 슈어 소프트, 테크, 예, 다 축하드립니다. 네, 팔았어요. 저 방금 다 얘기했죠. 슈어 소프트 테크 다 팔았고요. 예. 슈어 소프트 테크 8,300에서 8,400까지 마지막으로 다 팔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산 거라서 단타 친 거고 다시 살 겁니다. 상황이 되면. 출제는 근데 이거 워낙 개별 사유로 야 이거 언제 이렇게 갔어요 얘? 출제는 근데 솔직히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 가위 그거 아닌가? 근데
툴젠이 이거 개별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100%.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아예 저는 이렇게 근데 이미 간 거는 내게 아니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저런 것들을 자꾸 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툴젠 같은 거를 왜 자꾸 살려고 해요? 이제 와서 왜? 물론 자 지금 가격에 딱 사가지고 하루 더 올라갈 수 있죠. 당연히 있죠. 가능성은 오히려 높죠 사실은. 근데 아이고 자꾸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많이 올랐잖아요. 파동으로만 쳐도요. 이게 보세요. 1파 거래 실리면서요. 1파 나왔죠. 3파 나왔죠. 5파까지 나왔잖아요. 이걸 왜 굳이? 이게 급해서 그렇다니까요. 바로바로 수익 나고 싶으니까 막 이게 가는 게 보이니까 급해서 그런 거지. 이런 거를 왜 저런 걸 왜 사야 돼요? 하지 마십시오. 딴 거 하면 되지. 그쵸. 딴 거를 사면 됩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좋네요. LG전자가 고점 뚫고, 그러니까 LG전자도 로봇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대형주에서 현대차만 갔다면 LG전자 로봇으로 가는 거죠. 고점 뚫고 가기 시작을 했네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한번 저항은 맞았거든요. 보시면 여기 윗꼬리 여기 윗꼬리. 근데 계속 타고 가버리네. 많이 올랐네 이것도. 제가 작년 하반기에 지금 하나 남은 블루칩이라고 했을 거예요. 블루칩에서는 이거 기억하시면 2번 한번 쳐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옐로칩, 블루칩이라고 얘기하는 블루칩이 우리가 IT, 자동차 얘기하는 거거든요. 옐로칩은 보통 건설, 증권, 보험 이런 걸 옛날 사람들은 옐로우칩이라고 불렀어요. 유일하게 못 간 블루칩이 LG전자였거든요. 거의 많이 올랐어요. 이제는 많이 올랐는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제가 볼 때 아직은 못 간 제가 막 그걸 지금 사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저도 계속 체크만 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블루칩 중에 지금 못 간 게 뭐냐면 얘가 좀 못 갔어요. LX 세미콘. 야 시총도 얘도 1조밖에 안 된다 이제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나름 그래도 LX 그룹 이 정도면 블루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총이 좀 작긴 하네. 1조니까 이거 못 갔어요 아직.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참 좋죠. 네이버는 네이버 여기까지 밀렸네.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됐어요?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얘네들은. 다 똑같네요. 3월에 뭔 일이 있었어요 이거? 전쟁 때 빠진 거구나. 전쟁 때 빠지고 못 돌아오고 있는 거네. 그쵸. 횡보는 잘 쳐놨었는데. 네이버 한번 볼까요? 비슷하네요. 네. 근데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좀 더 낫다.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좀 더 낫고. 근데 얘는 블루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블루칩은 IT 얘기하는 거야, IT. 네이버를 IT라고 봐야 되나? 이건 인터넷이잖아요. 근데 얘도 저점 같은데요? 주봉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올라오고 있는 주봉 아닌가, 이거는? 근데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소외됐다라는 게 저도 지금 네이버 주가 나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기 있는지도 몰랐네. 네. 지금 전쟁 때 빠지고 이러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2달 동안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네이버를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 저는 들고 가야 된다고는 보여지네요. 일보 몇 헤드가 뭐예요? 일봉이 몇 헤드냐고요? 일봉?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휴, 다시님 아주 훌륭하신데요? 예.
하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바로 보셨다면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역헤드 패턴이에요. 역헤드 앤 숄더. 예, 이건 역헤드 앤 숄더고요. 바이오 공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바이오 얘기는 벌써 오늘도 몇 번이나 했는데 근데 사실 제 방송을 계속 듣다 보면 오히려 바이오가 안 궁금할걸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어서 전 지금 바이오보단 로봇이 조금은 더 그 다음 타자가 바이오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도 사실은 은근히 코스닥에는 영향을 많이 주는 섹터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여기 로보티즈, 그쵸? 아마 밑에 무벡스도 있을걸요? 22위에 무벡스도 있어요. 야, 심택하고 삐까빠까하고 있네. 그러니까 은근히 로봇주도 시총 상위권에 꽤 있는 편이기는 해요. 은근히. 야, 그래서 야, 씨, 무벡스 근데 차트 아유 좋긴 하네 무벡스. 무벡스가 간다는 건 스마트 팩토리 MD바이스는 자 여튼 뭐 그렇고 또 다른 색도 봅시다. 야 근데 코스닥이 지금 음전을 해버렸네. 아이고야 코스닥이 음전을 해버렸네. 2차전지가 좀 빠지나? 그러네요. 에코프로 비해 에코프로 오늘 2차전지가 좀 안 좋네. 근데 저는요 2차전지는 그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볼 거거든요. 그 전에는 별로 보고 싶진 않고 이유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는 게 가장 큰 이유고 근데 때마침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면 그때부터 볼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심플합니다. 근데 에코프로 한번 보자. 하면이 갈 자리인데 못 가고 있어 계속. 차트는 이쁘네. 차트는 이쁜데 못 가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요. 차트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찝찝해요. 좀 이게 다 올랐잖아요. 어느 정도 올랐는데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 리스크를 굳이 내가 안을 필요가 있을까? 다시 2차전지도 봐야 할까요? 네, 2차전지에 대한 의견은 저는 이래요. 미중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본다가 제 의견입니다. 자람 오늘 좋죠, 자람. 자람도 내려왔네. 아까 6만 넘었었는데. 내가 본 게 고점이었구나. 내가 내려오긴 했는데. 자람도 제가 어제 얘기했죠. 오버행이 있지만 오버행 때문에 크게 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유는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을 거고. 한번 종목들을 쭉 훑어봅시다. 광통신 이런 것도 보니까 아까 아침에 좀 강했던 것 같은데 다 밀렸네요. 등락이 좀 있네 종목들이. 저 우주항공이 진짜 못 가고 있죠. 맞아.
우주항공 한번 갈 것 같긴 한데 저는 딱 한 타이밍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되게 약하네 계속. 힘을 거의 못 쓰네. 지금 로봇 바이오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다 하지만 우주항공도 생각보다 지금 쉬는 기간이 길어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제 우주항공의 큰 모멘텀은 스페이스X인데 관련된 일정들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스피어 조금 더 횡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기는 한데 그린 강화 그쵸. 그린 강화기 원래 우주로 움직였던 주식이기 하니깐요. 그린 강화 우주가 뭘까 이제 캠코아 이런 것들 다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루미를 한번 볼까? 루미를 네 이거 다 좀 생각보다 최근에 많이 내려왔었죠. 또 뭐가 있어? 컨테 근데 우주는 그냥 모멘텀도 있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처음에 초반에 제일 강했던 섹터예요, 우주가. 이등긴 우주요. 저는 이제 우주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1월 달에 첫날부터 해가지고 첫 주에 제일 강했던 섹터. 이거는 불변이거든요. 절대 이런 거는 그냥 안 끝나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그 스페이스X의 일정이 좀 있다 보니 이런 걸 감안해서는 한 번 정도 세게 움직이겠구나 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나올 듯 하다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딱 그냥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주 같은 경우도 어떤 수급들이랑 좀 겹칠까요? 저는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게 그 우주는 얘네랑 수급이 많이 겹칠 것 같아요. 광통신 쪽. 광통신 뭐 이런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섹터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올해 부각이 된 거잖아요. 광통신이 지금 최근까지도 센데 얘네도 이제는 좀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 조정받고 하면 또 우주나 이런 쪽으로 얘기가 가지 않을까. 로봇이랑도 약간 수급이 겹치는데 우주의 날 시점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요. 어쨌든 우주는 그냥 끝나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 좀 강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게 조금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기간이 조금은 길어지고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정도인 것 같고. 바이오가 상승은 쭉 빠져요? 그런가?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진 않는데 바이오주가 상승은 쭉 빠지는 수준인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코스닥이 지금 음전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다 영향이 있는 거죠. 코스닥이 어쨌든 오전에 한 16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거래소도 또 같이 밀리네. 900 썼는데 상한가를 나오네. 우주는 대장주가 헷갈릴 법하죠. 아직 왜냐면 우리가 보통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움직이는 거 보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 제일 센 놈을 우리는 대장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는 아직 지금 못 갔으니 대장주를 잘 모르겠는 거지. 광통신 광고 많이 하셔야지. 가만히 있습니다. 남들이 다 뺏어가서 부자 되라고 하십시오. 내가 대한민국 최초의 광통신의 아버지입니다 이러면서 다 뺏어가서 부자 되라. 그래 뭐 누군가 잘 되면 그게 뭐 나한테 해가 될 일은 없잖아요. 네, 저는 기꺼이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뺏어가도 돼요. 좀 이게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내가 남의 것을 뺏을 때도 있기 때문에 좀 뺏겨도 돼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요. 에이프릴 바이오 쭉 들고 가십시오. 아직도 남아 계시다면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 예전에부터 이거를 그냥 계속 들고 계셨다면 대단하시네. 그럼 이거 아실 거 아니에요. 최근에 10만 원 이상 목표가 누가 부른 거. 쭉 가세요. 쭉 이런 건. 쭉 한번 보시죠. 9만 원, 10만 원대까지 한번 쭉 보세요. 이런 거.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5만 하면 아버지래, 참. 알겠어. 저 좀 창피하긴 한데, 저 바이오 아버지 하지 뭐. 네, 전 바이오 아버지 할게요. 여러분들 자꾸 바이오 맨날 바이오만 물어보는데 그래요. 나는 사실 최근에 로봇주를 제일 많이 샀는데, 참 황당하게도 저는 최근에 로봇주 제일 많이 산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로봇은 막 그렇게 또 안 물어보더라고 보니까. 저 어제 로보티즈 샀다니까요. 저 어제 로보티즈 샀어요, 어제. 근데 왜 로봇을 안 물어보고 맨날 바이오만 물어봐요, 저한테는. 10% 안 약한 거죠. 금호석유 11%. 아유, 석유, 아니, 화학주도 참. 화학주도 참. 봅시다. 지금 11시 10분이네. 잠시 후 11시 반까지만 저는 이제 한국경제에선 진행을 하고, 11시 반부터는 제 개인 유튜브에서 추가로 좀 더 진행을 하고, 마칠 겁니다. 근데 오늘 한 45분까지만 좀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조금 빨리 하고, 단기 손절가 오신 거는, 단기 손절가가 온 거는, 명백히 단기 손절가를 이탈을 했으면, 비중을 줄이세요. 예. 아니, 그니까는, 저는 그렇게 봐요. 기다리면 올라올 것도 정말 웬만해서는 저는 그냥 가격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웬만해선이란 표현을 드린 건 제가 제주 반도체에선 딱 그런 문자를 드렸던 것 같은데 팔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웬만하면 안 해요. 저는 웬만하면 가격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니까. 왜냐면 이게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대부분은 매매가 꼬일 가능성이 높아요. 매매가 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2가 유리기판주죠. 종목 이름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그래서 어쨌든 이탈을 했다. 일부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 봐야죠. 저건 뭐야 이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현대차, 그러니까 지수를 오늘 보세요. 현대차까지 빠졌으면 오늘 지수가 어찌 됐을까요? 좀 많이 빠졌겠죠. 지금도 2% 빠졌는데 현대차가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로봇주가 세니까 이제 대형주에서 로봇 계열로 볼 수 있는 게 현대차,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오늘 센 거고, 오토에버는 아예 상한가를 갔잖아요. 현대 오토에버는 상한가를 갔죠. 다시 모비스도 23%네. 아 근데 요즘은 야 그냥 삼성전자다 이러면 우르르 삼성전자 사고, 현대차다 이러면 우르르 현대차 사고, 뭐 삼성증권이다 이러면 우르르 삼성증권 사고,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어. 수급의 쏠림이 대형주에서도 엄청 심해요 요새. 오늘은 누가 봐도 이쪽에서 놀아야 되는 건 맞긴 하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거꾸로 사실 오늘 같은 날 저 같으면은 이제 매매 용도는 매매를 하는 거고, 반도체 있잖아요. 저 같으면 오늘 같은 날부터 사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소부장 막 올라갈 때 말고. 반도체 어차피 또 갈 테니까. 근데 바로바로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다 이쪽, 그리고 워낙 바닥에서 이제 돌리고 있는 것들이니까,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로봇, 자동차, 좋죠 이런 건 다. 맞아요. 요즘 약간 좌표 지키면서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네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경제TV 주가 왜 이래요, 얘? 주가가 얘 이거 완전 잡주잖아. 근데요, 한국경제TV에 대해서는 여하튼 진짜 왜 이러냐?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한국경제TV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못합니다. 제가 한국경제TV 직원은 아니지만 한국경제TV와 이제 협업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직원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대부분 한국경제는 직원이 아닙니다. 직원분들은 이제 PD분들 있고 뭐 이렇게 계신데, 저는 이제 직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협업하는 입장이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소부장, 그러니까 시총 큰 것들이 경고나 주의 붙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주반도체, 그렇죠. 제주반도체 얘기 잠깐 드리면, 저 같으면 제주반도체를, 예?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는 거고요. 딱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나운서요? 아나운서 분들은 직원이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그거죠. 계약직이죠, 계약직. 그, 여기 11선 있죠, 11선. 종가가 11선 위로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사세요. 사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다음 주 초반에 사도 돼요. 요 구간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서 사면 돼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렇거든요.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11선과 기준선 사이요. 근데 이게 11선을 타고 가는 건지 쿵짝쿵짝 눌려가면서 가는 건지는 사실은 결과론이거든요. 지금 자리도 애매해요. 11선 위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그래서 공격적으로 붙고 싶으신 분들은 11선 위로 살려내면 붙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초반 봐가면서 요 사이에 분할 매수해야지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런 거는 뭐 거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차피 올라갈 거거든요, 얘는. 제주반도체는. 그렇죠.
반도체에 저런 것들 꽤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VI? VI? 아, 현대차. 아니 근데 뭐 오토에버도 상한가 갔는데 현대차라고 못 갈 거 있나? 현대 모비스도 20% 올랐는데 괜찮아요. 야, 이 삼전닉스가 조금 쉰다 싶었더니 이제 자동차 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네. 요즘은 대형주들 가지고 중소형주들에서 나오던 플레이들이 나오니 참. 아, 그쵸. 온디바이스. 근데 온디바이스의 한 단면이 피지컬 AI예요, 여러분. 올해 이제 로봇 출하량 늘린다고 하고 로보택시 본격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단면인 거죠. 하나의 단면. 근데 반대로 이쪽은 또 되게 안 좋다. 건설, 조선, 철강. 온통 로봇이다 오늘은 또. 씨.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서도 이런 이제 소위 온디바이스 AI로 분류되는 반도체들이 계속 좀 이게 먹을 게 좀 많아 보여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오늘 또 로봇의 강세도 있지만 이런 뭐 피지컬 AI에 대한 시장의 관심 이런 것도 사실은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B2C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B2C로 가는 게 결국은 온디바이스 AI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도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먹을 게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그 포인트들이 있는 게, 그게 대표적인 게 광통신, 유리기판, 전력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이고, 그리고 전력을 가지고, 최근에 전력주도 엄청 셌잖아요. 근데, 오늘은 원전 조정이고 뭐 이렇긴 하네요. 가온전선만 가네. 근데, 이쪽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요즘 심지어는 하나 엔진 막 이런 거 저 대형주를 별로 안 해요. 대형주를 별로 안 하고 남조이국님인가? 남조이국님 맞죠? 남조이국님 와우넷 아이디 알려주세요. 네. 와우넷 아이디 알려주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시고 제가 얘기를 해놓을게요. 남조이국님 탈퇴시켜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예. 실장님 지금 보고 계시죠? 실장님이 좀 체크 좀 부탁해요. 저 양반은 뭐 하는 양반인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매일 저러네. 왜 그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하고, 자,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 엔진이나, 또 뭡니까, STX 엔진? STX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건, 내용은 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얘네들 빠지면 사실 사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 엔진, STX 엔진?
한엔진, STS 엔진. 얘네도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온사이트 내용은 다 아시죠? 잠깐 얘기 드릴까? 이렇게. 온사이트 발전으로 엔진류 주식들이 올라간 건 아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 그 전력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전력망을 뭐 설치를 하고 그 전력망을 또 활용을 할 에너지를 뭐 태양광에서도 구하고 원전에서도 구하고 뭐 여기저기서 구한다고 하는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온사이트라고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선박에 달려있는 그 엔진 에너지원을 끌어다가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이걸 박아 넣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지금 엔진율을 단순하게 그냥 조선주의 한 단면, 한 섹터로 볼 게 아니라 야, 얘도 데이터 센터 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얘도 지금 조정 주고 있죠. 조정 더 주면 이거는 이제 볼만은 한데. 맞아요. 맞는데. 그 정도로, 이제 AI 그 전력난에 대한 이제 시세 반영이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쪽은 계속 봐야죠.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아니, 나 근데 좀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당장 어제 산 게 로보티즈인데, 예? 당장 저는 어제 산 게 로보티즈인데, 사면 빠지긴 했어요. 제가 어제 샀으니까요. 어제 여기서 샀거든요? 조금 빠졌어요. 사면 빠졌어. 그리고 오늘 올랐어. 근데 사서 빠졌네요. 오늘은 올랐고요. 어제 파셨나? 이걸 왜 팔아? 나 어제 산 게 로보티즈고 오늘 아직 안 샀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너무 나빠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야, 근데 SPG 왜 이렇게 잘 가냐? SPG도 자동차 밸류체인도 있어가지고 잘 가나 보다. 그쵸? 지금 자동차가 워낙 세니까. 자동차 밸류체인에도 들어가 있어서 SPG도 잘 가나 보네. 좀 뚫었네, 이거는. 야, 진짜. 이거 이익실현하다 많았던 거라 그냥 다 이익실현 했는데, 날라가네요, 이것도. 하나마이크론은 친환경 필요. 아유,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잠깐만. 이거 언제 사냐 이거죠? 지금 사기 쉽진 않다. 쉽진 않아요. 지금 사기는 쉽진 않은데 솔직히 이건 당연히 홀딩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는 11선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선에서 사는 게 사실 저는 좀 어렵다라고, 이게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이나 하는 게 11선 매매라고 원래는 보는데 11선은 사실 이탈을 해도 추세가 대부분 안 깨지거든요. 추세가 살아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25분이죠. 빨리 얘기해요. 얘가 이제 11선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사도 되냐는 질문은 딱 그거잖아요. 11선 매매해도 되냐인데 되기는 한데요. 이게 참 어렵다니까요. 여기 좀 깨지면 추세가 깨지는 거죠.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분할 매수하는 수밖에 없고, 굳이 사겠다면 저 같으면 솔직히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려봐요. 기다려보면서 매매를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래놓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매매한 것 중에 미코라고 있어요. 미코. 근데 이것도 같은 개념인 건데, 네, 같은 개념인 건데, 봅시다. 제가 이걸 4월 29일 날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문자 내용을 보면 4월 29일이죠. 그러면 4월 29일이 언제냐면 이날이거든요. 이날이 4월 29일이잖아요. 그럼 이날 제가 왜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뭐냐면 원래는 이 종목을 이 사이에서 좀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데 보시면 이렇잖아요. 여기 밑꼬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주일 내내 밑꼬리가 이렇게 달립니다. 그쵸? 근데 종가를 한번 잘 보면 일주일 내내 밑꼬리를 달면서 어때요? 11선이 안 깨지죠? 11선이 안 깨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11선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보통 이 매매를 해요. 평소에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야, 얘는 11선 깨기 싫어하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이날도 장중에 깼다가 종가에 들어 올리네? 이날 오후에 샀거든요, 막판에. 이코를. 얘는 뭐 주포가 뭔지 모르겠지만 11선 안 깨려는 의지가 보인다. 라고 해서 샀고, 운이 좋게 다음날 이렇게 급등이 나갔어요. 그쵸? 지금은요? 저는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매매 안 해요. 조금 더 상황을 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1선 매매를 하는 건 거기에 조금 더 추가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해지면 전 11선 매매합니다. 그럴 때는 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 예를 들면 현대차가 급등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익 실현을 하면 되죠. 급등이 나오면 수익 감사합니다 하고 이익 실현을 하면 되지. 어떡해요. 현대차가 올라가는 거 가지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와, 장을 빼길 되게 싫어한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현대차,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쉴 때 현대차가 올라간다? 야, 시장 뺄 생각 별로 없네. 장중에 자꾸 11선 이탈을 시키는데, 종가 기준으로 들어 올린다? 야, 이거 11선 깰 생각 없네. 전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야, 이 정도면,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 장중에는 나름 11선이 좀 꽤나 이탈이 됐었을 거라고요. 결국 윗꼬리 자꾸 돌아올리. 야, 이거 11선 안 깨겠는데.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으면 2번 한번 쳐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11시 반이네요. 전 제 개인 유튜브 조금만 더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 유튜브로 좀 마저 진행하고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